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예요. 놀라운 거는 4년 전에 장학금이 나와요. 100% 합격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술은 논술은 철저하게 입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2주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약수령 논술을 이어가겠는데요. 그런데 박규환 원장님, 네.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그 다음 논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능 대박이 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이 낮은 대신에 최저한의 이런 학업 수준을 담보하고 싶으니까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수능 최저하는 기준이 까다롭진 않나요? 약수령 논술에서는 4개 대학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가천대가 또 가천대 계속 나오죠. 네. 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형 탐구 한 과목이 이제 한 개만 3등급 안에 한 개요? 네. 3등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국어 수학 공부하니까 네.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 맞춰도 되고요. 이거는 거의 뭐 일회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거의 맞추겠는데요? 아, 맞추는데 이게 제가 하나 안타까운 학생이 가천대 합격 점수로는 받았는데 논술로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 기억이 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또 아픈 손가락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합 6이에요. 엄청 높네요. 그렇죠. 2합 6이면 탐구 과목만 하나 2만 가지고 있어도 네. 좀 여유롭게 준비할 수 또 있지 않을까. 영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국어 수학을 빼고 한다면 3등급도 안 나오면 막 논술도 안 되겠죠. 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대 있고요. 세종이 다른 데보다 문제도 더 어려운 편인가요? 문제도 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는 다 수원 수투만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미적이 들어가요. 야, 이것은 또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미적까지 학교 시험 준비를 충실했던 학생이라면 그렇죠. 또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수능 최저가 어떤가요? 36대도 가천대랑 똑같이 이제 국수형 탐에서 한 개 3등급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홍대 세종 네. 캠퍼스가 네. 이제 국수형 탐에서 한 개 이건 4등급. 한 개 4등급이요? 네. 4등급? 네. 그럼 수능 최저가 사실은 물론 3등급이라는 거 하나 맞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능 후에 보는 그 약수령 논술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개 영역 3등급이나 4등급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서경대, 수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계열 또 경기권에 있는 그 그렇죠. 한신대까지 네네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대학교들이 재밌는 게 요즘에 중위권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그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전공을 신설하잖아요. 아, 이게 가천대가 네. 늘 뭔가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올해 새로운 대학이네요. 가천대학교에서 신설학과가 4개가 있는데 네 개는. 빅데이터 경영 전공, 빅데이터 경영, 네, 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설계 전공, 바이오로직스학과, 네. 클라우드 공학과 이름만 들어도 취업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뭐 이것은 그냥 취업 보장 수표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게 사실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로직스학과. 네. 약과는 이제 바이오랑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5명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좀 따로 수능 최저가 좀 더 기준이 높아요. 이거는 2합 5. 이게 굉장히 높네 이해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저만 충족해도 붙을 것 같은데. 네. 학과가 너무 좋으니까 또 거의 뭐 하여튼 요즘에 뭐 생명공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대도 지금 어쨌든 뭐 네. 아이들 가고 싶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 하나는요? 클라우드 공학과. 클라우드 학과는 뭐 하는 학교예요? 카카오 아시죠? 네, 카카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예요. 그래서 이 회사랑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해서 졸업 후에도 이제 바로 현장에 투입한 인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정도면 수능 최저가 뭐 엄청 셉니다. 2합 4입니다. 와, 소름 돋았어, 소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4년 전에 장학금이 나와요,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효도 할 수 있는. 거기 그 성균관대학교에 네, 반도체 같은 그렇죠. 그런 네네네네. 느낌이네요. 카카오에서 클라우드공학과에서 2합 4를 맞춘 7명의 4년 장학금을 와, 이거 뭐 미어 터지겠는데요? 그렇죠. 공부 하나 좀 취업 바로 좀 걱정하는 아이들이나 네. 또 부모님께도 효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적 맞는 아이들은 지원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2합사가 높긴 높지만 경북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고 근데
다음 카카오가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 그렇죠. 아이들이 워너비 직장 아닙니까? 뭐 일반 기존 대기업처럼 뭐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내복지도 엄청나고 심지어 밥이 뭐 호텔 뷔페라는 소문도 그렇죠. 있고요. 연봉도 세고. 예, 연봉도 엄청 높고 근데 이합사 7명을 뽑아서 채용 조건형의 4년 장학금까지. 아들아 뭐했니? 국어 수학이 만약에 이걸 두 개로 이합사를 맞춘다면 네. 아마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시험까지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어, 영어, 수, 탐구, 평균까지 중에 이합사. 근데 시험 보는 과목이 있으니까 국어, 수학으로 맞추기 가장 베스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너무 좋고 훌륭한 조건인데 아니 선생님 저는 이거 혼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독학으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래가 가까이 있으면 가겠는데 의정부 이래하고 좀 멀어요. 저희 동네에서 인천 살아요.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이제 좀 어려움을 굳이 또 그 중에서 말하자면 일단은 약수령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또 많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오지선다형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단답형의 서술형 문제에 대한 어떤 패턴을 푸는 기술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왜냐하면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약수령 논술 전용으로 합격생을 배출한 경험 있는 학원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알아봤는데 약수령 논술을 또 수능 이후에 반까지 개강해서 그러니까 그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약수령 논술 시험 직전까지 대비해주는 학원이 있다면 가는 것도 좋은데 의정부 이대학원에 문의하셔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좋은지를 기준을 삼으시고 동네 학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행위 제가 쏙 빼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잘 나오는 학생이면 그러면 부담 없이 쳐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은 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반대인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수학에서 특히 국어보다는 수학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답은 잘 찾는데 풀이 과정 생략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수학을 평소에 모의고사 등급은 잘 나오는데 약수령 논술이 좀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학 정보력이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네, 문제를 보자마자 이 답이야라고. 있죠. 그냥 네, 딱 잘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이걸 적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수학 머리가 좋은데 오히려 약수령 논술에는 불리한 거네요. 그렇죠. 정답 찾아내는 건 기가 막힌데 그 과정을 잘 못 찾. 그러니까 모의고사 정리를 성적만 못하더라고요. 좋다고 너무 자신하지 말고 꼭 답안지 쓰는 요령을 전문가에게서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학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학 학원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정해라고 하죠. 스탠다드하게 푸는 게 아니라 그 사파. 이렇게 하면 바로 답 찾아지더라. 라는 학원을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우와를 하게 되고 이 학원 좋다. 이 선생님 잘 가르친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답을 찾는 거는 기가 막힌데 풀이 과정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약수령 논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평소 공부를 할 때 특이한 풀이를 좋아하고 대신에 올바른 어떤 정석적인 어떤 풀이를 하는 것에 약했던 학생들. 네.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1번 유형의 학생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머리도 네네. 좋은 학생이 특이한 풀이까지 콕콕 집어서 수학이 잘 나왔던 애들은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약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네. 자,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어떤 유형인가요? 대부분 학교가 지금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네. 의정부 지역에도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한 학기 한 번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를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아주 어려워해요. 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의정부 학생들은 뭐 이래 아니면 답이 없네요. 맞습니다. 네. 이래 학원이 정답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수령 논술 전형에서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첨삭을 하니까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되고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일단 틀린 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책 뒤에 보면 해설지에 정답 풀이가 나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거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익히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원을 약수령 논술을 대비한 학원을 고르는 기준으로
얼마나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지도해 주는지. 그렇죠. 너무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품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만 계속 풀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풀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첨삭을 얼만큼 잘해주느냐를 가지고 학원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회학원, 저희가 일회학원 너무 광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회학원 어떤 시스템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을 네. 데리고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본다면 네. 한 학생당 보통 오면 이 학생에 대해 최소 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투자가 된다. 네네네.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수업 시간 내에서 첨삭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잡아먹게 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개념 안 잡히는 아이들도 개념도 잡아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실질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 이외에 선생님들이 따로 아이들이 첨삭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첨삭을 다 해서 나눠주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동네 학원에서 약수령 논술로 이번에 뭐 몇 명 합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학원에서 나를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오답풀이의 그 노트 쓰는 요령 이걸 지도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간 얼마나 투자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약수령 논술하는 그 교재가 있잖아요. 네.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두 개 말고 다른 교재는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두 개 문제를 먼저 독파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개 먼저. 그렇죠. 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수령 논술을 가이드에 보면 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하라고 하면 해야죠. 대학에서 하라고 합니까? 네,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리고 서점에 가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변형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런 게 팔아요? 네, 팝니다. 아유,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사서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 이제 전년도 기출 문제도 다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도 올라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분명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예상 문제는 당연히 다 봐야 되겠죠. 대학교 입학처가 굉장히 친절하죠, 생각보다. 맞아요. 그런데요. 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중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일단 뭐 과목별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는 보통 문학을 위주로 좀 많이 꾸려 나가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국어 수능에서는 엄매랑 화작도 있는데 선택을 하나만 해서 할 수 있는데 약수령 논술에서는 엄매도 들어가고요, 화작도 들어가고요, 문학도 들어가고 독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네요. 그렇죠. 할 게 지금 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고루고루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정 학교에서는 문학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제 엄매나 화작에서 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골고루 문제가 나오니까 좀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거. 국어에서는. 그리고 그 2022년도 그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는 뒷부분에서 좀 제법 문제가 나왔고요. 지문이 연계가 됐었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에서도 많이 됐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특강이 국어 같은 경우는 앞부분, 뒷부분이 이제 앞부분은 주로 적용학습, 개념학습 부분이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복합 지문이나 실전 학습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합 지문이 나오다 보면 이제 여러 지문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에 개념에 나왔던 지문들은 좀 잘 익히는데 복합 지문 같은 경우에 나왔던 지문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지문이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상관하지 말고 다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리고 수능 특강이 중요하고 수능 완성은 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수능 완성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수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능 특강은 수학이 이제 난이도가 레벨 1, 2, 3가 있는데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레벨 2까지만. 2까지만? 네, 2까지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고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 뭐 3점짜리 문항, 4점짜리 문항이 있는데 수능 완성은 3점짜리 문항까지만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양이 확 줄어드네요. 그런데 이제 간호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바이오 학과라든지 네, 그런 학과 쪽에서는 당연히 수능 특강에서 레벨 3까지 씹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능 완성에서 4점짜리 문제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4년 장학금 받기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더니 전문가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인상이 둥글둥글 하셔가지고 이게 날카롭게 좋은 말씀 해주실지를 잘 몰랐는데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충분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거의 뭐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낌없이 다 방출해 주셨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100% 전략이라는 거는 네. 없겠죠. 100%는 없죠. 근데 약수령 논술에만 100% 올인하는 것도 사실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좀 약수령 논술 내가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대학을 좀 약수령 논술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그때부터 약수령 논술 준비 달리는 거.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80% 합격 전략이라고 대단합니다. 한다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 3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마치 시험인 것처럼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 50% 합격 전략도 만들어 봤어요. 이건 왜 만들었냐면 네. 내신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3점대 한 초중반 네. 정도 나오고 있어서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 되는데 100% 어떻게 보면 좀 약수령 논술에 올인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연계 교재 1회 독파 네, 강력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정도 보는 거 정도로 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50%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한 3등급 중반대 학생들이면 이게 교과진 합격도 애매하고 그렇죠. 최저는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김에 그러면 한 2장 정도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의 약수령 논술로 지원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의 공부 네. 의지를 다지기에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아이들이 다 원서 쓰고 원서 쓰면 자기가 이미 대학생인 줄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상황에 공부를 또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차피 그 학생들 수능 최저를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 공부하는 페이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혹시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약수령 논술이 대학을 가기 가장 좋은 전형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네. 생기부도 챙기지 않았고 수능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수령 논술 광고하는 이제 업체들 이렇게 보면 뭐 단기 합격 전략 이것만 보면 합격 3개월 안에 마스터 뭐 100% 합격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철저하게 물량전입니다. 물론 이제 학원은 어쨌든 교육업이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우리 학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단기 합격 전략 이런 자극적인 카피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또 박경 원장님께서는 아니다. 초단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는 네가 아까 말씀하셨던 50%, 80%, 100% 중에 어느 전략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한 번은 상담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꼭 의정부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담은 무료니까 언제든 전화를 해라. 단 커피 한 잔. 자, 네, 쿠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시러 중위권인들 위해서 나와주실 거죠?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네. 뭐 어제도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유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쿵쿵따가 아닙니다. 네. 자, 이유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